안녕하세요. 잘하는 TV의 도담쌤입니다. 오늘은 명견 래쉬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주인공 래쉬는 자기를 사간 라드린 공작의 스코틀랜드 저택에서 도망쳐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옛 주인 조가 살고 있는 요크셔주의 그린홀로 돌아옵니다. 그린홀 마을에서 640km나 떨어진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오직 조를 만나겠다는 생각만으로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며 결국 주인을 찾아오는 래쉬의 모습은 보는 사람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고 끝까지 함께 하려고 하는 래쉬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시간을 아는 게 래쉬. 래쉬는 멋진 콜리종으로 광부 샘 캐라크로가 기르는 개입니다. 영국 요크셔주의 그린홀 마을은 옛날부터 좋은 개가 많이 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래쉬는 가장 훌륭한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래쉬가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4년 전 래쉬는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강아지였습니다. 샘의 아들 조가 학교에 갔다가 뛰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래쉬가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도 래쉬는 같은 시간에 교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래쉬는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 앞에 앉아 조를 기다렸습니다. 4년이 흘러 조는 12살, 래쉬는 4살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래쉬가 집 앞을 지나가면 시계를 맞추곤 했습니다. 벌써 4시 5분 전인가? 내 시계가 10분이나 빠르네.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라드린 공작의 저택이 있었습니다. 공작은 개를 좋아하여 여러 종류의 개를 키웠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래쉬를 탐내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공작은 샘을 찾아와 래쉬를 팔라고 졸랐습니다. 래쉬는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팔 수 없습니다. 샘은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샘을 비롯한 그린홀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웰링턴 탄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부터 불경기가 닥쳐 결국 탄광이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샘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직업 소개소에 부탁해 놓았지만 아직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얼마씩 주는 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업이 끝나고 교문 앞으로 나온 조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어디에도 래쉬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조는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엄마, 래쉬가 학교에 오지 않았어요. 이제 래쉬는 너를 마중 나가지 못한단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왜요? 래쉬를 팔았단다. 조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왜요? 왜 래쉬를 팔았어요? 이리 와서 저녁 먹어라. 어머니는 갓 구운 빵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당신도 이리 오세요. 어머니는 난로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일어나서 모자를 쓰고는 휑하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조, 너도 이젠 컸으니까 엄마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게다. 요즘 우리 집 형편이 나빠서 래쉬를 기를 수가 없게 됐단다. 아빠는 우리 세 식구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 생각만 하고 계셔. 그러니까 네가 아빠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알겠지?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래쉬를 데려올 수 있겠죠? 존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글쎄, 래쉬를 다시 데려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형편이 좋아지면 귀여운 강아지를 사줄게. 다른 개는 싫어요. 꼭 래쉬라야 해요. 존은 작은 목소리로 웅얼거렸습니다. 라드린 공작 저택으로. 하인스, 어디 있나? 라드린 공작은 개를 돌보는 일을 맡고 있는 하인스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아무리 불러도 하인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공작은 화가 나서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라드린 공작은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성품이었습니다. 그러나 12살 된 손녀 프리실라에게만은 달랐습니다. 프리실라, 집안에 있는 하인들이 내가 부르는데도 대답을 안 하는구나. 공작이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뭐 그런 작은 일로 화를 내세요. 프리실라는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의 화를 풀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뭐, 작은 일이라고? 공작은 어이없는 얼굴로 손녀를 쳐다보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맞아. 공작은 프리실라가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게 다 자기의 성격을 닮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리실라, 내게 보여줄 게 있다. 새로 사온 콜리인데 아주 멋진 개란다. 프리실라는 별로 반가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공작은 혼자 신이 나서 덧붙였습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탐내던 개란다. 아무리 비싼 값을 쳐준데도 안 판다더니 어쩐 일인지 지난주에 나를 찾아와서 팔겠다고 하더구나. 공작과 프리실라는 계집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철망을 친 커다란 우리 안에 검정과 흰색, 금색 털이 멋지게 섞인 콜리 한 마리가 기운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조의 개, 래쉬였습니다. 이리 와. 프리실라가 손뼉을 치며 불렀습니다. 그러나 래쉬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저게 아픈가 봐요. 아프다니? 그럴 리가 없다. 공작은 또다시 하인스를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하인스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자네 어디 있다가 이제야 오는 건가? 공작은 못마땅한 얼굴로 하인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왜 이러나? 어디 아픈 것처럼 축 늘어져 있잖아. 아, 통 먹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곧 잘 먹게 될 겁니다. 앞으로 잘 돌보게. 공작은 투덜거리며 프리실라와 함께 저택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인스는 철망 안에 있는 래쉬를 노려보며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먹고 싶지 않아도 먹으란 말이야. 괜히 사람 애먹이지 말고. 래쉬는 하인스가 간 뒤에도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 4시가 가까워오자 래쉬는 벌떡 일어나 우리 안에서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찾아온 래쉬. 존은 터덜터덜 걸어서 교문으로 갔습니다. 전에는 래쉬가 기다리고 있어 뛰어나갔지만 지금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떨어뜨린 채 교문을 나오던 존은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섰습니다. 래쉬가 아빠를 모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존은 달려가 래쉬를 품에 안았습니다. 래쉬, 가자. 존은 래쉬가 어떻게 여기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어쨌든 래쉬를 다시 만난 것이 기쁠 뿐이었습니다.
엄마, 레시가 왔어요. 저녁 준비를 하던 어머니가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난로 앞에 앉아있던 아버지도 얼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습니다. 레시는 슬슬 눈치를 보며 난로 앞으로 와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레시가 무척 집에 오고 싶었나 봐요. 다시 레시를 우리가... 조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레시는 이미 우리 개가 아니야. 그러니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해. 어머니는 완강했습니다. 조는 도움을 청하듯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난로불만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레시가 좀 마른 것 같아요. 공작집에서 제대로 먹지 못했나 봐요. 조가 슬픈 듯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도 레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디, 정말 그렇구나. 레시가 좋아하는 걸 만들어줘야겠다. 어머니는 음식을 그릇에 담아 레시에게 주었습니다. 레시는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난로불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레시가 음식을 먹고 나자 조는 소를 가지고 와서 레시의 털을 빗겨주었습니다. 조, 이리 줘보렴. 손질은 이렇게 하는 거란다. 아버지는 익숙한 솜씨로 레시의 털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레시의 털을 손질하는 동안 조의 가족은 모두 행복했습니다. 잠시 레시가 이 집 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왔습니다. 하인스가 왔나 봐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하인스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인스는 난로 앞에 있는 레시를 보더니 빈정거렸습니다. 여기 오면 있을 줄 알았지. 아버지는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손질이 끝나는 대로 데려다 줄 생각이었소.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내가 왔으니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인스는 가죽끈을 꺼내 레시의 목에 씌웠습니다. 레시는 순순히 하인스의 말을 따랐습니다. 하인스는 밖으로 나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시커먼 속을 모를 것 같소? 그린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판 개가 돌아오도록 훈련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판다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단 말이오. 뭐라고? 아버지는 화가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인스는 재빨리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세상에 별꼴을 다 보겠네. 자기가 공작이라도 되는 것처럼 으스대는 꼴이라니. 어머니도 얼굴이 벌개져서 소리쳤습니다. 이튿날 조가 교문을 나서려는데 레시가 또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는 레시를 집으로 데려오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제처럼 어머니는 식사 준비를 하고 아버지는 난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레시가 또 왔어요. 조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레시를 빨리 공작댁에 돌려보내고 오너라. 엄마, 잠깐만이라도 여기 있다 가게 해주세요. 조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조, 네 마음은 알지만 레시를 우리 집에 두어서는 안 된다. 차를 마신 후에 함께 데려다 주자. 그러다 또 하인스가 오면 어쩌려고 그래요? 어머니는 다시는 하인스와 마주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레시는 또 올 거예요. 조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레시는 조를 만나고 싶어서 공작집에서 도망 나오는 거야.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 아버지도 힘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난 듯 말했습니다. 레시를 공작집에 데려다주고 조더러 레시에게 이젠 돌아오지 말라고 타이르게 하는 거예요. 레시도 조의 말은 잘 들으니까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절망을 넘어서 라드린 공작은 프리실라와 함께 계집으로 가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쪽에서 샘과 그의 아들이 콜리를 데리고 오는 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공작은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레시가 또 도망쳐와서 데리고 왔습니다. 또 도망을 치다니. 그럼 전에도 도망친 일이 있단 말인가? 공작은 무섭게 다그쳤습니다. 조의 아버지는 하인스가 레시가 달아났던 일을 공작에게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굳이 자기가 밝힐 이유가 없어 말을 바꿨습니다. 아무튼 레시가 찾아와서 데리고 왔습니다. 하인스, 어디 있나? 빨리 이리 오게! 공작은 몹시 화가 나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인스는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이 개가 전에도 도망친 일이 있었나? 그게... 하인스는 머뭇거렸습니다. 어서 사실대로 말하게. 사실은 도망을 갔었는데 공장님께서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놈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시끄럽네. 어서 이 개나 가두게. 공작은 마구 화를 내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프리실라는 할아버지를 따라가다가 개가 걱정되어 잠시 멈췄습니다. 이리 와. 네 놈이 다시는 도망치지 못하게 해줄 테니까. 하인스는 부르르 떨며 레시에게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발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조 아버지의 커다란 장화 밑에 발이 밟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레시를 계집에 집어넣는 건 조에게 맡기십시오. 조의 아버지는 발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하인스가 발을 빼려 하자 비로소 발을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의 발을 밟았군요. 어서 계집 문을 열어주시오. 하인스는 퉁퉁 부은 얼굴로 앞서 걸어갔습니다. 조는 하는 수 없이 뒤따라갔습니다. 조가 철망 밖에 서 있자 레시가 철망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조는 눈물을 꾹 참으며 레시에게 말했습니다. 레시, 이제 학교에 오지 마. 넌 우리 개가 아니어서 그러면 나쁜 개가 되는 거야. 조의 눈에 눈물이 괴었습니다. 레시, 이제는 너를 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다시 와서 나를 괴롭히면 안 돼. 알았지? 레시는 조용히 조를 바라보았습니다. 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뒤돌아서서 뛰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프리실라는 이런 모습을 나무 뒤에서 고스란히 지켜보았습니다. 모두들 사라진 뒤 프리실라는 계집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리 와, 괜찮아. 프리실라는 철망 안으로 손을 넣어 레시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레시는 조와 조의 아버지가 사라진 방향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역시 4시가 가까워지자 레시는 철망 안을 빙빙 돌았습니다. 레시는 철망을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전에는 철망을 끊고 도망쳤는데 하인스가 굵은 철사로 감아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레시는 철망 밑을 파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철망 밑에 구멍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철망 밑에 커다란 통나무가 박혀 있어 역시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레시는 울부짖다가 철망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털썩 뒤로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레시는 포기하지 않고 위치를 바꿔가며 뛰어 올랐습니다. 마침 알맞은 장소를 찾았습니다. 레시는 다시 한번 힘껏 뛰어 올랐습니다. 그제서야 간신히 철망 꼭대기에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레시는 뒷발로 철망을 딛고 올라가 밖으로 힘차게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전에 봐둔 구멍으로 저택 울타리를 지나 큰 길로 나왔습니다. 한편 조는 다시는 레시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오늘도 레시가 와서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힘없이 교문을 나서는 조의 앞에 레시가 여느 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조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조는 레시의 목을 끌어안으며 망설였습니다. 같은 시각 조의 집에는 하인스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 안을 휘 둘러보고는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걔는 어쨌소? 아버지와 어머니는 깜짝 놀라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애가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모르겠군요. 아버지는 벽에 걸린 모자를 집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개는 어디 있는 거요? 하인스가 아버지를 뒤따라 나서며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가 갈 만한 곳을 알고 있으니 집에 가서 기다리시오. 개를 찾는 대로 데리고 가겠소. 아버지는 어두운 목소리로 말하고 힘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은 벌써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집 뒤에 있는 낮은 바위산으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가랑비가 주룩주룩 내렸습니다. 바위산 가까이 온 아버지는 일부러 돌을 걷어찼습니다. 그러자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풀이 무성하게 자란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조는 큰 바위 아래에서 레시를 껴안고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조를 보았습니다. 조는 레시를 더 꼭 안았습니다. 조, 그만 가자. 조는 잠자코 일어나서 레시를 데리고 아버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비는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마을이 가까워지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너는 집에 가 있거라. 레시는 내가 데려다 주고 올 테니. 조는 힘없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와 저녁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이윽고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화가 나서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조, 오늘 네가 한 행동이 나쁜 짓이라는 건 알고 있겠지? 네. 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서 2층으로 올라가서 자라. 조는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식사를 마치고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조, 어제 일에 대해서 생각해 봤니?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엄마. 잘못했어요. 조는 진심으로 잘못을 빌었습니다. 그럼 됐다.
하지만 일을 저지른 다음에 잘못을 뉘우쳐서는 안 된단다. 지금처럼 어려운 때 아버지를 더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어머니는 부드러운 말로 조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운 모습. 어느 날 조가 다른 날보다 훨씬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시에 뒤돌아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니? 어머니가 화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벌을 서고 오는 길이에요. 벌이라니, 뭐 때문에? 선생님이 앉으라고 했는데 그냥 선체로 창밖을 보았거든요. 왜 그랬니? 조는 차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창밖을 봤는지 이유를 똑똑히 말하거라. 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4시가 거의 다 됐을 때였어요.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서 혹시 레시가 왔나 해서 일어나 보았어요. 하지만 다른 개였어요. 순간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고함을 쳤습니다. 레시 이야기는 2번 다시 듣고 싶지 않다. 레시 때문에 우리 집안이 엉망이 되고 말았어. 조는 슬픔이 북받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바깥은 깜깜했습니다. 조는 울면서 들판으로 내달았습니다. 막 큰 바위를 돌아서려는데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빠른 걸음으로 조에게 다가왔습니다. 조, 우리 함께 산책하자. 아버지와 조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조는 아버지가 자기를 위로하려고 일부러 찾아왔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넌 레시가 좋지? 네. 그럼 레시가 행복해지길 바라겠구나. 레시는 공작집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행복하게 살고 있단다. 하지만 레시는 우리 집에서 사는 걸 더 좋아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자 아버지는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레시는 다시는 못 만난다. 지금쯤 스코틀랜드에 있는 공작의 집으로 옮겨졌을 테니까. 아무리 영리한 개라도 그렇게 먼 곳에서 돌아올 수는 없다. 조, 이제 레시는 잊어라. 엄마 앞에서 레시 이야기도 하지 말고. 알겠니? 조는 눈물을 꾹 참고 울퉁불퉁한 자갈길을 걸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두운 얼굴로 조의 뒤를 걸었습니다. 머나먼 여행길. 레시가 있는 곳은 그리놀 마을에서 640km나 떨어진 스코틀랜드 북쪽 끝이었습니다. 그곳은 기차를 타고도 오랫동안 가야 하는 먼 곳이었습니다. 라드린 공작의 저택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성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레시는 이곳에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귀여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후 4시만 가까워 오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레시는 조를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라드린 공작은 손녀인 프리실라와 함께 말을 타고 넓은 풀밭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프리실라, 고삐를 힘껏 잡아당겨라. 옳지. 프리실라는 할아버지가 가르쳐주는 대로 잘했습니다. 공작은 연신 벙긋거렸습니다. 프리실라, 여기서 여름을 지내고 그리놀에는 가을쯤 돌아가자. 그럼 이제 슬슬 집으로 가볼까? 공작과 프리실라는 말머리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프리실라는 말에서 가볍게 뛰어내려 말을 끌고 마구간으로 갔습니다. 마구간에서 집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계집이 있었습니다. 공작과 프리실라가 옆을 지나가자
개들이 컹컹 짖어댔습니다. 그러나 콜리만은 꼼짝도 않고 남쪽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래시였습니다. 문득 프리실라가 래시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개는 어디 아픈 것 같아요. 운동도 할 겸 가끔 산책을 시켜주세요. 그건 안 된다. 산책을 시키면 모양이 망가져. 프리실라는 무슨 소리인가 싶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 개를 대회에 내보낼 생각이다. 들판에 풀어놓았다가 흠집이라도 생기면 어쩌니. 그렇지만 가둬만 놓으면 몸에 해로워요. 공작은 힐끗 래시를 보았습니다. 래시는 여전히 남쪽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프리실라, 네 말이 맞다. 조금씩 운동을 시키는 게 좋겠다. 이봐, 하인스. 하인스가 얼른 달려왔습니다. 래시를 날마다 산책시키도록 하게.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래시는 하인스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하인스는 산책을 하다가 문득 공작에게 꾸중을 들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가죽끈을 힘껏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좀 빨리 걸어. 래시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섰습니다. 빨리 걸으라니까. 하인스는 소리쳤습니다. 래시는 턱 버티고 서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이 그래도 말을 안 들어? 하인스는 화가 나서 가죽끈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스르르 끈이 풀어졌습니다. 래시는 재빨리 서너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침 그때가 4시 5분 전이었습니다. 래시는 돌아서더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인스는 정신없이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때 라드린 공작과 프리실라가 저택을 향해 말을 타고 오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프리실라가 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문을 열게요. 프리실라는 한 손에 말고삐를 잡고 다른 손으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하인스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아가씨, 문을 닫으세요. 콜리가 도망칩니다. 프리실라는 래시가 뛰어오는 걸 보았습니다. 순간 그리노래 집에서 한 소년이 콜리에게 타이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래시는 그 소년에게 돌아가는 게 더 행복할 거야. 프리실라는 도리어 힘껏 문을 밀어젖혔습니다. 래시가 프리실라의 무릎을 스치고 밖으로 나가 들판을 향해 달렸습니다. 잘 가, 래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 프리실라는 달려가는 래시를 향해 정답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래시는 들길을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래시는 자기가 갈 곳이 얼마나 먼지 몰랐습니다. 그저 주인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공작의 집을 떠난 지 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시냇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래시는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래시가 풀숲을 지날 때였습니다. 래시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멈춰서서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순간 래시와 족제비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족제비는 물고 있던 토끼를 내려놓고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래시는 재빨리 족제비에게 덤볐습니다. 족제비는 놀라서 달아났습니다. 래시는 토끼를 물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동안 굶은 래시는 단숨에 토끼를 먹었습니다. 그 후 래시는
풀숲을 걷다가 토끼를 발견하면 뒤쫓아가서 잡아먹곤 했습니다. 동물들은 자기 집을 찾아갈 때면 일직선으로 똑바로 갑니다. 레시도 스코틀랜드 북쪽 끝에서 조의 집이 있는 그린홀 마을까지 일직선으로 달렸습니다. 마침내 레시의 눈앞에 넓은 호수가 펼쳐졌습니다. 호수는 너무나 넓어 건널 수 없었습니다. 레시는 호숫가를 따라 서쪽으로 달렸습니다. 레시의 오른쪽 앞발에는 가시가 박혀 곪기 시작했습니다. 달리던 레시는 멈춰섰습니다. 넓은 호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여 주변을 살펴보니 호수는 작은 강이 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레시는 기뻤습니다. 그러나 둑에서 강을 내려다본 레시는 실망했습니다. 물살이 너무나 거세어 도무지 건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레시는 다시 서쪽으로 걸었습니다. 드디어 마을이 보이고 강에 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레시는 기운을 차려 다리 쪽으로 힘차게 걸었습니다. 다리 앞까지 온 레시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마을 아이들 여럿이 다리 위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레시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레시는 빠르고 거센 물살에 밀려 아래로 떠내려가기도 하고 빙글을 돌기도 했습니다. 다리 가까이 갔을 때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저기 개가 있어. 우리 저 개를 혼내주자. 아이들은 경쟁하듯 돌을 던졌습니다. 레시는 간신히 돌멩이를 피하며 강을 건넜습니다. 반대편 기슭이 가까워지자 요란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레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바로 앞에 폭포가 있었던 것입니다. 레시는 폭포로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 있는 힘껏 헤엄쳤습니다. 그러나 그만 바위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거센 폭포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해졌습니다. 레시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뒤 레시가 푸 하고 물 밖으로 떠오르자 아이들은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폭포를 벗어난 레시는 기슭을 향해 헤엄쳐 갔습니다. 가까스로 강 기슭에 닿은 레시는 땅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몸에 묻은 물을 털 사이도 없이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레시는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레시를 괴롭혀온 큰 호수를 건넌 것입니다. 이제는 남쪽으로만 달려가면 되었습니다. 레시는 다시 떠나려고 일어났습니다. 폭포에서 떨어질 때 다친 옆구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힘을 내서 숲속을 걸어갔습니다. 해질 무렵 넓은 들판에 도착했습니다. 레시는 숲풀 속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레시는 앞발에 박힌 가시를 뽑으려고 계속 핥았습니다. 그러나 깊이 박혔는지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레시가 깨어나니 새벽이었습니다. 레시는 다시 떠나려고 몸을 일으켰다 그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친 옆구리가 너무나 아팠기 때문입니다. 뒷다리에 힘을 주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뒷다리 하나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폭포에서 떨어질 때 갈비뼈 하나가 부러진 데다가 뒷다리마저 부러져 옴짝달싹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6일 동안 숲속에 누워서 끙끙 앓았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열이 어느 정도 내리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레시는 고개를 들어 앞발의 상처를 다시 핥았습니다. 그러자 골문 상처가 터지면서 가시가 빠져나왔습니다. 레시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뒷다리가 아파서 세 다리로 공중공중 뛰어 냇가로 갔습니다. 레시는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물로 배를 채운 뒤 다시 숲속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 후 이틀이 지나자 간신히 땅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레시는 남쪽을 향해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열병과 굶주림으로 몸은 몹시 쇠약해져 있었지만 조를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쉬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남쪽으로 걷다 보니 주변 풍경이 달라져 호수나 목장 대신 석탄가루가 날리는 복잡한 도시가 나왔습니다. 그곳은 석탄과 철이 많이 나는 공업지대로 스코틀랜드의 낮은 땅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많았지만 레시는 사람을 만나도 도망치거나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옆을 지나가는 게 낫다는 걸 터득했습니다. 그러다 사람이 붙잡으려고 하면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공업지대에서는 토끼를 볼 수 없었습니다. 레시는 먹을 게 없어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렇다고 남의 집 부엌에 들어가 음식을 훔쳐먹거나 쓰레기통을 뒤질 수는 없었습니다. 차마 들깨 흉내를 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레시는 배가 고픈 것도 꾹 참고 오직 남쪽을 향해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레시는 사람에게 붙잡혀 들깨 수용소에 갇히기도 하고 그곳에서 도망치다가 법정에 뛰어들어 큰 소동이 벌어지는 등 별의별 고통을 다 겪어야 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또다시 레시는 남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달려가고 싶었지만 몸이 무겁고 다리가 아파서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레시의 눈앞에 큰 강이 나타났습니다. 물결은 잔잔하지만 제법 폭이 넓은 강이었습니다. 레시는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을 건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정신이 가물가물해져 스르르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때마다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헤엄쳤습니다. 1시간쯤 지나 레시는 남쪽 기슭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지칠 대로 지쳐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몇 번이나 되풀이한 후에 간신히 기슭에 올라간 레시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날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힘겹게 눈을 뜬 레시는 비틀거리며 둑 위로 올라섰습니다. 남쪽으로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레시는 또다시 남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넓은 들판 한가운데에 작은 오두막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할머니는 흔들의자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제법 쌀쌀하군. 무슨 비가 하루 종일 내리네. 할아버지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갑자기 뜨개질하던 할머니가 손에 멈추었습니다. 여보, 닭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할아버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바람소리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닭장 문이 낡아서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인가 보지. 할아버지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지만
할머니는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틀림없이 닭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족제비가 닭을 잡아가려나 봐요. 마침내 할아버지가 폭풍을 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이리 좀 나와보구려. 할아버지의 말에 할머니는 등불을 들고 나갔습니다. 바람이 몹시 불어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큰 나무 아래에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흙범벅이 된 개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로 렛이었습니다. 아이고 가엾어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마 집을 찾아가다가 쓰러진 모양이요. 일단 집으로 데리고 갑시다. 할아버지는 렛시를 덥석 안아 올렸습니다. 그 후 3주 동안 렛시는 편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덕분에 다리도 다 낫고 몸도 다시 건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할머니와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렛시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4시 5분 전 학교로 조를 마중 나갈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렛시는 닫혀있는 문 앞으로 가서 낑낑거렸습니다. 왜 그러니? 금방 산책 갔다 왔잖아. 자, 이리 와서 쉬어라. 할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렛시는 계속해서 방 안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렛시는 다시 양탄자 위에 앉아 난로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렛시는 날마다 그 시간만 되면 낑낑거렸습니다. 할머니는 렛시가 어디론가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렛시를 보내주자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찬성했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자 렛시는 기쁘게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잘 가라. 부디 몸 조심하고. 할머니는 렛시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렛시도 큰 길로 나가서 잠시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로리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와 헤어진 렛시는 로리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로리 아저씨는 작은 키에 동그란 얼굴로 마차에 그릇을 싣고 팔러 다녔습니다. 아저씨는 베스라는 말과 도츠라는 희고 작은 개도 데리고 다녔습니다. 마을에 가서 물건을 팔 때 도츠는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부렸습니다. 콧등에 접시를 올려놓고 재롱을 피우기도 하고 공 굴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로리 아저씨는 노래를 부르며 베스와 나란히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도츠는 마부석에 의젓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로리 아저씨는 저쪽에서 콜리 한 마리가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콜리 아가씨,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십니까? 로리 아저씨가 렛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렛시는 힐끗 쳐다보고는 그냥 달렸습니다. 그러나 앞에 강이 있었습니다. 렛시는 마차를 뒤따라 다리를 건너려고 아저씨를 기다렸습니다. 로리 아저씨는 마차에서 고기 한 점을 꺼내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렛시는 옆으로 가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입안에 사르르 군침이 돌았지만 어려서부터 땅에 떨어져 있는 음식은 먹지 말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돌아섰습니다. 교육을 잘 받은 게로군. 로리 아저씨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마차가 다리를 건넜습니다. 렛시도 마차를 뒤따라 다리를 건넜습니다. 어느 사이 해가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마차를 몰고 풀밭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점심을 먹고 가자. 로리 아저씨는 불을 피우고 냄비를 꺼내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레시는 멀리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로리 아저씨는 레시 앞에 고기를 담은 그릇을 내놓았습니다. 고기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겼습니다. 레시는 고기를 덥석 물고는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 더 달라는 듯 아저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더 먹고 싶단 말이지? 그러면 날 따라오너라. 로리 아저씨는 큰 소리로 기분 좋게 웃으며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마침 마차가 가는 방향도 남쪽이었습니다. 레시는 천천히 마차를 향해 걸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달이 떴습니다. 로리 아저씨는 마차를 숲속에 세우고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웠습니다. 레시와 도치는 저녁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배불리 먹은 레시는 기분이 좋아 모닥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로리 아저씨는 통나무에 걸터 앉아 기분 좋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사나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훔치는 버클스와 스니커스였습니다. 두 사나이는 몽둥이를 치켜들고 로리 아저씨를 위협했습니다. 돈 내놔! 로리 아저씨는 처음엔 놀랐지만 곧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마차에 있소. 어서 꺼내와라. 버클스가 소리쳤습니다. 로리 아저씨는 마차로 다가가 돈을 꺼내는 척하다가 지팡이를 꺼내들고 획 돌아섰습니다. 감히 우리에게 대들다니 어디 혼 좀 나봐라. 두 사나이가 한꺼번에 몽둥이를 휘두르며 덤볐습니다. 로리 아저씨는 용감하게 싸웠지만 두 사람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로리 아저씨는 어깨와 머리에 몽둥이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이때 레시가 높이 뛰어올라 버클스에게 덤볐습니다. 아니 이놈의 개가? 버클스는 몽둥이로 레시를 때렸습니다. 레시는 어깨 쭉지를 얻어맞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순간 사람들에게 잡히면 조에게 갈 수 없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레시는 얼른 몸을 숨겨 숲을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네 개도 도망갔다. 어서 돈을 내놔라. 지금이라도 돈을 내놓으면 용서해주겠다. 버클스는 씩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로리 아저씨는 끝까지 맞섰습니다. 그래 좋다. 끝까지 버티겠단 말이지? 두 사나이는 좌우에서 아저씨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도치는 주위를 맴돌다가 버클스의 발 뒤꿈치를 세게 물었습니다. 버클스는 도치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도치가 다시 덤비자 버클스는 몽둥이로 힘껏 내리쳤습니다. 가엾게도 도치는 머리를 세게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로리 아저씨는 도치가 죽자 미친 듯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만 방패처럼 아저씨를 막아주던 마차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사나이는 아저씨를 앞뒤로 포위하고 점점 다가왔습니다. 버클스가 몽둥이로 아저씨의 다리를 후려쳤습니다. 아저씨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번엔 스니커스가 아저씨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로리 아저씨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도망쳐가던 레시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때 도치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레시는 돌아서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레시는 있는 힘껏 버클스를 향해 달렸습니다. 버클스는 뒤로 벌렁 자빠졌습니다.
레시는 방향을 바꿔 스니커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발목을 물린 스니커스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물어뜯고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달려드는 방법으로 레시는 몇 번이고 공격했습니다. 레시가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보자 로리 아저씨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레시와 로리 아저씨가 함께 덤비자 두 사나이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로리 아저씨는 풀밭에 쓰러져 있는 도치에게 갔습니다. 도치는 잠든 것처럼 숨져 있었습니다. 로리 아저씨는 도치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 앞에 나무로 만든 십자가도 세웠습니다. 아직 어두운데도 로리 아저씨는 서둘러서 숲을 빠져나왔습니다. 레시도 힘없이 마차를 뒤따랐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마차는 어느 내거리에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가면 남쪽이고 왼쪽으로 돌면 동쪽이었습니다. 로리 아저씨는 동쪽으로 마차를 몰았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가던 레시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왜 그러니? 빨리 와라. 로리 아저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레시는 발을 들었다 놨다 하며 남쪽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옳지, 알겠다. 너는 남쪽으로 가겠다는 말이구나. 레시는 로리 아저씨의 얼굴을 보며 꼬리를 살살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리 아저씨의 손에 코를 갖다 댔습니다. 알았다. 그럼 가거라. 몸 조심하고. 레시는 로리 아저씨와 헤어져 다시 남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돌아온 레시. 수업을 마친 조는 아무 생각 없이 터덜터덜 교문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레시! 조는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개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분명 눈앞에 있는 개는 레시가 틀림없었습니다. 레시는 괴로운 듯 조를 기다리던 곳까지 와서는 푹 쓰러졌습니다. 조는 레시를 덥석 끌어안았습니다. 레시는 털이 군데군데 빠지고 꼬리에는 풀씨와 가시가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조는 자기를 만나려고 그 먼 곳에서 온 레시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조는 레시를 안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입구에 어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레시가 돌아왔어요. 조가 소리쳤습니다. 뭐야? 레시가 돌아왔다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레시가 병이 났나 봐요. 빨리 집으로 가야겠어요. 조가 걱정하자 카파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레시를 너희 집까지 데려다 줄게. 너는 먼저 가서 레시가 왔다고 알려라. 조는 카파 씨에게 레시를 맡기고 집으로 힘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엄마, 아빠, 레시가 돌아왔어요. 조가 소리치자 어머니와 아버지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금 뒤 카파 씨가 레시를 안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레시를 살펴본 다음 털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레시는 폐렴에 걸렸다. 살아나기 힘들 것 같구나. 아버지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난로 위에 놓아둔 꽃병을 거꾸로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동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돈으로 레시의 병을 고쳐주세요. 급할 때 쓰려고 모아둔 거예요. 아버지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달걀과 브랜디 한 병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달걀에 브랜디를 섞어서 레시에게 먹였습니다. 그러나 레시는 삼키지 못해 브랜디는 옆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레시의 머리를 무릎 위에 놓고 브랜디를 조금씩 떠서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다음날 조는 일어나자마자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레시는 담요에 쌓인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레시가 죽었나요? 잠들었단다. 어머니는 밤새 레시를 간호했는지 몹시 피곤해 보였습니다. 레시의 몸은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시가 회복되면서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레시를 아들인 공작집에 돌려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조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아래층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작이 레시를 돌려준다고 해도 그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오?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버지가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조, 레시는 다 나을 때까지만 우리 집에 두기로 했단다. 하지만 헤어질 때는 마음 편히 보내줘야 한다. 알았지? 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조가 학교에 가려는데 자동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추었습니다. 자동차 안에는 노인과 베레모를 쓴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조는 공작과 프리실라라는 걸 금방 알아챘습니다. 꼬마야, 아버지 계시니? 아침에 일자리를 알아보러 나가셨어요. 그럼 내가 오후 5시에 올 테니 꼭 기다리라고 아버지께 말씀드려라. 네. 공작이 탄 자동차가 떠나자 조는 얼른 집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엄마, 공장님이 5시에 아버지를 만나러 오겠대요. 레시를 찾으러 온 게 틀림없어요. 조는 울먹거렸습니다. 엄마, 레시를 어디에다 숨겨요? 네? 하지만 아빠가 허락하지 않으실 게다. 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조, 내가 아빠에게 잘 말씀드릴 테니 너는 어서 학교에나 가거라. 어머니는 조를 달랬습니다. 행복한 날들. 그날 오후 5시 공작과 프리실라가 찾아왔습니다. 조는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돌아가세요. 여기 공작님에게는 없어요. 공작은 조의 갑작스런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건 레시가 아니에요. 다른 개란 말이에요.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공작은 의아해했습니다. 공작은 레시가 이곳에 돌아왔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볼일이 있어서 온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네 아버지를 불러라. 그때 헛간문이 열리며 조의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뒤에는 콜리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공장님, 우리 집에는 이 개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옆에는 레시와 조금도 닮지 않은 다른 콜리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귀는 한쪽이 구부러지고 털은 푸른색이었습니다. 또 레시의 발이 모두 흰색인데 그 개는 하나는 희고 둘은 초콜릿색이고 나머지는 검은색이었습니다. 조는 아버지가 레시를 변장시켰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린홀 마을에서 가장 개를 잘 기르는 사람이었으므로 이런 일쯤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개가 공작님의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작은 가만히 개를 살펴보았습니다. 공작 역시 개를 잘 아는 사람이라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작은 허리를 숙여 개의 발을 살폈습니다. 발바닥에 난 상처가 아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 길을 걸어왔다는 표시였습니다. 공작은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하더니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샘 케라크로, 이 개는 내 개가 아니네. 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조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프리실라, 이제 돌아가자.
공작은 걔가 어떻게 왔을까 생각하느라고 조의 집을 찾아온 이유를 잊었습니다. 프리실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에 왜 오셨어요? 아 참, 내가 잊었구나. 공작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샘 케라크로, 나는 지금 걔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니 자네가 그 일을 맡아주게. 댁에는 하인스가 있지 않습니까? 조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녀석은 벌써 그만두었다네. 그리고 저택 안에 적당한 집이 한 채 있으니 거기 와서 살게. 참, 한 가지 약속할 게 있어. 올 때 저 걔도 꼭 데리고 와야 하네. 공작은 이렇게 말하고 자동차에 올랐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이자 프리실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참 훌륭한 분이세요. 그 개가 렛이라는 걸 알면서도 모른 채 하신 거잖아요. 나는 이래봬도 뛰어난 사업가란다. 지난 5년간 저 개를 갖고 싶어 했다. 그런데 이번에야말로 그 소원을 이루었지. 렛이는 우리 저택 안에서 살게 될 거다. 2번 다시 도망갈 이유도 없이 말이야. 공작은 프리실라를 보고 인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조의 가족은 공작의 넓은 저택 안에 있는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렛시는 4시가 가까워오면 교문 앞에서 항상 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렛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는 조금도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갔습니다. 조, 렛시는 어때? 프리실라였습니다. 조는 프리실라를 자기 집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렛시는 나무 상자 안에 강아지 7마리와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와, 예뻐라. 렛시가 강아지를 낳았구나. 프리실라는 강아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는 즐겁게 저녁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조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때 렛시가 조 옆으로 걸어왔습니다. 우리 집이 다시 행복을 되찾은 건 바로 렛시 덕분이야. 고마워, 렛시. 조는 렛시를 껴안고 바닥을 대구르르 굴렀습니다. 조, 그러면 양탄자가 털로 지저분해져. 어머니가 꾸지람을 했습니다. 그래도 조는 못 들은 척하고 렛시를 꼭 껴안았습니다. 렛시, 정말 잘 돌아왔어. 이제 네 이름은 돌아온 렛시라고 할 테야.